능동태랑 수동태. 우리가 시제 기억나? 시제? 얘들아, 시제라는 건 총 몇 개가 있었지? 12개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뭐 과거 완료 시제 이런 식으로 시제라는 이름이 붙어. 근데 얘는 태라는 거예요. 태. 태라는 것은요,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시제랑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시제라는 것은 현재냐, 과거냐 이렇게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태라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제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능동태라는 것은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야. 그런데 형광펜, 수동태라는 것은요, 주어가 동작에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뭐 당하다,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형태는 BPP 플러스 by 행위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위에다 한 번 더 적을게요. 수동태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수동태의 형태 어떻게 생겼느냐? 주어가 있어. 그런데 이 뒤에는 비동사가 나오고 PP 형태가 나와요. B 플러스 PP. 그 다음에 괄호 열고 by 플러스 행위자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야. 됐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한국말로 치면은 적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얘들아, 적시다.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B를 다 맞았어. 그러면은 나 딱 젖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B가 나를 적셨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B가 나를 적시다 이렇게 능동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젖었어 라고 수동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젖은 상황에서 누가 나를 젖게 했는지, 다시 말해서 B라는 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래서 행위자는요, 수동태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로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얘의 의미를 보시면 어떻게 해석된다고? 뭐뭐 당하다, 뭐뭐 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수동태예요. 형태랑 의미만 우선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배 아파? 오늘 왜 이렇게 배 아픈 애들이 많은 거야? 약 먹어야 돼? 갔다 왔어? 진통제 필요하면은 데스크 선생님께 부탁하면은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능동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거든요. He made a chair. 그가 만들었어. 무엇을? 의자를. 야,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봐봐. 그가 만들다 라는 행동을 직접 한 겁니까, 연지야? 직접 한 거죠. 그가 직접 만든 거잖아. 둘이 어떤 관계? 능동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능동태로 쓰는 거야. 능동태로 쓰는 방법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make라는 동사를 단순히 얘는 여기서 무슨 시제로 쓴 거야? 과거 시제로만 쓴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가 의자를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있는 능동태 문장을 우리가 이번에는 뭘로 바꿀 거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려고 해.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목적어 있지? a chair. 얘를요, 수동태의 주어로 가지고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시제 조심하시고요.
술치 조심하셔야 돼요. 비동사를 쓸 때. 그 다음에 과거 분사에다가 표시하시고요. 불규칙 변화에 주의. 불규칙 동사 5개씩 맨날 외우잖아. 그래도 틀려. 그래도 PP 형태로 바꾸라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외우는 그 불규칙 변화를 잘 적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made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꿀 건데 우리 made의 지금 시제가 뭡니까? 과거 시제지. 그러니까 이 비동사도 무슨 시제로 써주라는 거야? was라는 과거 시제로 써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ade는 원래 이렇게 make였던 앤데 얘가 이제 과거형으로 바뀌면 made, 과거 분사형으로 바뀌면 또 made죠.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 형태의 made를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불규칙을 잘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 거야. 여기 있는 he를 by him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여기가 by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돼서 이 힘을요 목적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a chair was made by him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주어가 여기 있고 이만큼이 동사인 거야. 그러면 주어랑 이 동사의 관계를 한번 봐봐. 의자가 만들었다야? 아니면 의자가 만들어졌다야?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 서로 수동 관계야. 의자가 만들다라는 행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 하는 겁니다. 졸면 안 돼. 오늘 중요한 시간이라 그랬어. 알겠지? 잠 깨야 돼. 자, 근데 의자가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him. 그에 의해서. 근데 얘가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가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했으면은 이렇게 써야지. 그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써야지. 애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별로 안 중요하고 의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이 문장을.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할 때는 써주세요. 근데 문제에 by 행위자가 없다고 해서 어법상 틀린 것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수동태를 만들 때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며. 근데 우리가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가 있나요? 모든 동사가 다 목적어가 있어요? 없죠. 한나야,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지? 몇 형식 동사들? 그치. 1, 2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 왜? 애초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나올 거 아니니. 근데 목적어가 애초에 없으면 어떻게 주어를 써? 목적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1, 2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내려가 봅시다. He broke the window. 그는 뭐 했다? 깼다. 무엇을? 창문을. 그럼 얘네 둘의 관계 뭐야? 능동 관계지. 그러니까 능동태를 썼어요. 기본적인 건 주어가 동사를 할 수 있는지 능수동을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그가 직접 깬 거야. 그쵸? 그리고 목적어가 어딨냐면은 the window가 목적어야.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1번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갖고 온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BPP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broke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그러면은 비동사도 과거 시제로 쓰고 broken이라고 불규칙 동사까지 잘 적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by him 하고 by 행위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by him까지 쓰십시오. 반드시 쓰시는데 연습할 때는 쓰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게 없다고 해도 틀리다 맞다? 맞다. 알겠죠? 자, a lot of girls가 지금 주어져.
많은 소녀들은 love, 사랑합니다. 누구를? 그 가수를. 야, 그러면 소녀들이 직접 사랑하는 거니, 재원아? 네, 그러니까 뭐야? 능동이네. 그래서 얘는 그냥 love라는 동사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the singer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수는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the singer이 앞으로 나오고 is loved 이렇게 밑줄치세요. 수동이에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수동관계를 써주려고 해서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love 봐봐. 얘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지. 그러면 is도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love는 불규칙 동사가 아니라 규칙 동사죠. love, loved, loved야. 그래서 그냥 loved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by a lot of girls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얘들아, a lot of girls는요, 얘 지금 목적격으로 쓴 겁니까? 목적격인 거야, 그냥 이게. 왜? 얘는 무슨 동사니까? 대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 일반 명사라서요. 여기다 밑줄 치시고. 일반 명사는 격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격 이런 거는 무슨 명사일 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대명사일 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얘는 격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결국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1번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 쭉 색칠하세요.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 쭉 색칠하세요. 쟤네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쪽지 시험 볼 때 쟤네들 다 외울 거야. 됐어요? 그럼 봐봐. 자동사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성준아? 뭐가 없다는 거야? 자동사는 뭐가 없는 거야? 어? 네.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하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의 주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동태를 쓸 수 없는 거야, 자동사들. 1, 2형식 동사들. 맞냐? 도착하다, 오르다, 발생하다, appear 얘네들 1형식 동사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look, 뭐뭐해 보이다. 이건 뭐야? 감각동사지. 감각동사들 2형식이니까 수동태로 쓸 수 없지. look 말고도 뭐 taste, smell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taste랑 smell은 3형식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동태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냥 볼게요. 우리는 arrived, 뭐 했다? 도착했다. 어디에? at the airport. 공항에 in time,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야, 그럼 봐봐.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것이지 이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나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뭐야? 목적어잖아. 우리가 무엇을 도착했는지가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몇 형식 동사? 1형식 동사. 근데 이 1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irport가 was arrived 이런 식으로 못 쓴다라는 거야. 알겠죠?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사들 외우십시오. 다음 시간에 어차피 그 워크북 뒤에 보면 여기 빈칸 다 뚫려져 있거든요. 그거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2번,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야. 얘들아,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어. 얘는 목적어를 취함.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옆에다 적어보면은 뭐 I have a brother. 나는 남동생을 갖고 있어. 이 말은 내가 남동생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쵸? 다시 말해서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소유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남동생은 나에 의해서 가져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어요? 남동생이 나에 의해 소유된다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belong to. 얘네도 have랑 똑같은 거야. belong to는 have랑 똑같은 거야. 속하다라는 게 가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펜 누구 거야? 그러면 it belongs to me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거 나한테 속하는 거야 이거야. 알겠죠? have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eet, 만나다 라는 뜻이죠. 이런 거야. I met her. 그냥 이렇게 써볼까?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죠. 그쵸? 근데 얘들아, 얘가 동작 같거든. 만나다 라는 것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를 만났으면 그녀도 날 만난 거지. 그녀가 만나진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말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수동태로 쓸 수 없고. 또 resemble. 나는 resemble my mom. 무슨 뜻이야? 나는 나의 엄마를 닮았다. 그러면 그냥 엄마랑 나랑 똑같이 서로 닮은 상태라는 거야. 얘 상태 동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엄마를 닮으면 엄마도 나를 닮은 거지 엄마는 닮아졌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지만 그래도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멋진 가든을. 그러면 멋진 가든은 소유된다 의리에 의해서 이렇게 안 쓴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옆으로 넘어가셔서 A, B, C 풀어볼게요. A, B까지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근거를 간단히 적으셔야겠죠? 다음에 오늘 아파가지고 어머님이 좀 정식이가 요청하셨네? 너가 치과 다시 한다. 걔 다치겠어.
자, 1번 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자, the baker, 그 제빵사가 여기는 bakes 나왔고 여기는 is baked 나왔네? 그쵸?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원아? bakes는 뭐고? 능동태고 is baked는 수동이고.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 먼저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은 뒤에 by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by가 있으면 뭘 고르면 돼? 수동태를 고르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가끔씩 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한 방법은 제빵사가 직접 굽는 건지 아니면 제빵사가 구워지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제빵사가 구워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굽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엇을? 빵을. 그리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도 있네. 그러면 쟤는 능동태인 거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가 speaks 얘는 말하다 라는 능동태, is spoken은 말되어진다 라는 수동태. 그럼 영어가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어가 쓰이는 겁니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is spoken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옆에다가 be spoken은요 해석을 하면은 말되어지다 하면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사용되다, 그 언어가 사용되다, 쓰이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표시해두세요. 3번 얘도 능동수동이네요. 그쵸? 그러면 Alex가 threw 던진 거야? 아니면 Alex가 던져진 거야? 지가 직접 던진 거지. 무엇을? 다트를. 그러니까 능동이죠. 그 다음 4번에 얘는 appeared는 능동, 얘는 수동. 근데 얘는 의미 파악을 할 필요도 없어. appear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러면 얘 뭘로 쓸 수 없다? 수동으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appeared야. 얘는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고 그냥 1초 만에 풀어버리는 거야. was appeared라는 말이 없어, 아예. 알겠니? 자, 5번에 the first paper money, 최초의 종이 돈이 made, 능동이죠? 얘 과거라고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make나 made나 비동사가 없으면 쟤 능동인 거야, 그냥. 그치? 그런데 was made는 BPP니까 얘는 수동이죠. 그럼 종이 돈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지. 돈이 어떻게 만들다라는 행동을 해요.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B번 가봅시다. 수동태로 바꿔보래요. 사람들은 grow, 기릅니다. 재배합니다. 무엇을? 쌀을. 그 다음에 in many countries는 괄호 치세요. 왜? 얘 수식어니까. 그러면 저 수식어는 사실 위치가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grow 보자. grow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MR is 중에서 뭘 쓸래? rice is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저 grow를 어떻게 바꾸면 돼? grown 이라는 PP 형태로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in many countries 그냥 여기다 써도 되고, 만약에 뒤에 저렇게 마지막 마침표가 확정이 안 되어져 있다면 얘를 뒤에다 쓰셔도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people은 우리가 전치사 뭘 갖고 온다? by를 쓰고 people 해주셔야 되겠죠. 2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어, 페인티드가 동사, 모나리자는 목적어. 서정아, 페인티드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was랑 were 중에 뭘 쓸래? was를 써야 되겠네. 모나리자는 단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painted 이렇게 써주시고요. 전치사 뭐? by까지 써야 합니다. 자, 나는 wrote, 썼어요. 나의 보고서를 언제? 어제. 자, 그러면 쓰다, wrote라는 시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my report was 쓸래? were 쓸래? was를 쓰고 wrote를 PP 형태로 바꾸면 written, 그쵸? written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by me 써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 by me랑 last night 같은 거는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야, 너 왜 이렇게 다들 조니? 잠 좀 깨. 조는 것까지는 아닌데 애들이 상태가 다 같이 안 좋아. 왜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뭐 운동했니? 날씨가 따뜻해서 더워져서 그러지. 응?
정말 유리몸이야? 체육 좀 했다고 저녁 때 졸고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어쩔 수 없어.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숙제는요, 요 페이지 우선 풀어와야 되고요. 본교재 55. 이제 서정이는 스스로 숙제하세요? 쌤이 오늘 것까지 넣어줬어? 그럼 거기다 적어. 그 다음에 워크북은 항상 하던 대로 40, 41 해오시면 됩니다. 40, 41 문제만 풀어오세요. 쪽지 시험 볼 부분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56쪽을 잠깐 보시면 교재 56쪽 우리가 오늘 3교시에 쓰기에 요게 나오더라고요. 영작 교재. 그래서 요거 좀 간단하게만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수동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B 플러스 PP. 바이 행위자. 그쵸? 요거예요. 기본적인 형태가.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 붙이라는 거야? not을 붙이라는 건데 not이 어디 들어가야 된다? 비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라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순이 바뀌어야 되지. 동사 주어로 시작해야 되잖아, 의문문은. 그런데 비동사가 있으니까 누구를 주어 앞으로 빼라는 거야? 비동사 앞으로 빼라는 거야. 의문사 넣고 싶으면 의문사까지 넣으라는 거야. 안 어렵잖아. 그쵸? 조동사를 넣고 싶어? 그러면은 조동사 넣고 그 대신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라는 거야.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이 The ring was found 이런 문장이었겠죠. 무슨 뜻이니, 성준아? The ring was found가 뭐냐고. 배를 언제부터 배가 ring이었어? 아니 어? 벨? 아니 그니까 종은 영어로 벨이죠. 반지야. 저거 왜 저래? 너 유치원으로 보낸다? 반지를 찾지 않아서. 아이씨. ring was found라고. 반지를 찾았다. 누가? 다른 사람. 왜 그렇게 해석해? 반지 르이 아니라 반지 가로 해석하면 되잖아. 반지가 찾았. 연계 국어세요? 왜 그러는 거야? 반지가 찾아졌다지. find의 과거, find의 수동태잖아. 반지가 발견됐다 이겁니다. 맞아? 네. 자, 그럼 부정문 어떻게 넣으라고? 비동사 뒤에다가 not 넣으라고. 그러면은 was not found. 그게 이거야. 반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쵸?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was를 앞으로 꺼내라고. Was the ring found?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야? 반지가 발견됐니? 이거야. 근데 그 앞에다가 when을 넣으면 언제 반지가 발견됐니? where를 넣으면 어디서 반지가 발견됐니?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동사를 넣고 싶어. 그럼 조동사를 넣어. 여기다가 must 이렇게. 조동사. 그렇지만 반드시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the ring must was found가 아니라 the ring must be found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해석은 반지는 발견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의무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됐죠? 네. 3교시 때 많이 어려울까봐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5분 쉽시다.